입니다. 제가 뭐 시간이 많지 않아서 뭐 그렇게 많은 말씀을 드리기는 좀 그럴 것 같고요. 이 과제는 저희가 작년에 스마트 모빌리티 팀이 생기고 그다음 그 기본 과제로 작년에 수행했던 그 과제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온 그 결과 뭐 구축 전략이나 실행 방안 부분들이 실질적으로 세종이나 부산의 국가 시범 도시 그리고 지금 그 스마트시티 국가 R&D로 추진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 전략 프로젝트나 거기에 실질적으로 지금 적용이 되고 있고요. 실질적으로 국내뿐만 아니라 사실은 국외까지 해외까지도 저희가 염두를 해두고 있기 때문에 지금 월드뱅크와 공동연구 과제로 여기에서 나온 결과를 기반으로 실질적으로 개도국에 적용 가능한 스마트 모빌리티 구축 가이드라인 개발하는 것들을 올해 지금 공동 사업으로 해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그런 부분 말씀드리고 시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전체 연구 내용은 그 스마트시티의 교통 부분과 관련된 현황이나 그런 부분들을 진단한 부분을 간략하게 좀 말씀드리고요. 실질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스마트시티 관련 사업들, 스마트 모빌리티 사업들이 되고 있지만 개념이나 그런 부분들이 너무나 상이하고 정립이 되어 있지 않은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부분과 관련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스마트 모빌리티 교통체계 구축 전략 실행 방안 결론 정책 제안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본 과제를 사실은 제안하게 됐던 저희 팀에서 제안하게 됐던 이유는 아시다시피 전 세계적으로 제가 알기로 어제 세계 스마트시티 그 도시위원회에 있는 사무총장께서 말씀하실 전 세계적으로 한 4,000개 정도 스마트시티 사업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다고 합니다. 그렇게 막 전 세계적으로 이제 스마트시티가 활발하게 적극적으로 확대되고 거기에 대해서 그러다 보니까 거기에 중요한 키 그 요소의 이제 스마트 모빌리티에 대한 중요성이 더욱더 부각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정부도 적극적으로 그런 부분들을 반영을 해서 뭐 스마트시티 추진 전략, 그다음 국가 시범 도시 조성 사업이나 그다음에 연구개발 사업들, 그다음에 챌린지 사업들을 활발히 지금 추진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그 내용을 저희가 디테일하게 들어가 보면 실질적으로 그 도시가 다양한 상이한 교통 환경들이 있을 겁니다. 여건도 다르고요. 시민들의 그런 욕구나 수요도 다르고. 근데 실질적으로 거기에 맞춤형 스마트 모빌리티 구축 전략이나 어떤 그런 실행 방안 부분들은 사실은 없습니다. 부재한 부분이고. 그래서 보험가옥의 목적은 실질적으로 각 도시의 수준이나 특성에 맞는 그다음에 시민들의 요구사항을 반영할 수 있는 그런 맞춤형 스마트 모빌리티 교통체계 구축을 위한 전략과 실행 방안을 개발하는 그런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가업의 범위는 크게 이렇게 4가지로 나눠져 있고요. 그래서 첫 번째로 스마트시티 교통 부분의 현황이나 진단 부분을 간략하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 세계적으로 수많은 프로젝트가 진행되고 있고 저희 나라도 뭐 작년 기준으로 이렇게 돼 있지만 올해 들어와서 수많은 도시에서 뭐 스마트시티 챌린지 사업이나 특화 사업을 해서 스마트 사업들을 계속 확장하고 있고요. 국내외의 다양한 그런 스마트 교통 서비스가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뭐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나 아니면 개인 교통용 공유 모빌리티 서비스, 마이크로 모빌리티, 뭐 스마트 주차, 스마트 교차로 이제 그런 여러 가지 그런 서비스들이 지금 추진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저희가 그 내용을 찾아 들어가 보면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 시티라고 하는 개념이 전 세계적으로 120여 개 이상 나라에서 다양한 개념으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스마트 시티의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인 스마트 모빌리티 자체도 그 개념이 사실은 불명확하고 정의가 제대로 내려져 있는 경우가 없습니다. 이제 각 상황에 따라서 달리 정의를 하고 있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스마트 모빌리티와 스마트 시티가 가야 될 비전과 방향과 목표와 이런 부분들이 명확하지 않으니까 실질적으로 각 도시나 각 나라에서 그것들을 전략적으로 구축 전략이나 실행을 할 때 여러 가지 그런 혼재되는 부분들이 문제가 있는 부분들이 발견이 되었습니다. 두 번째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뭐 ITS 같은 경우에는 ITS 기본 계획이 있습니다. 기본 계획을 업무 매뉴얼에 따라서 수립하고 구축하고 운영을 하는데 스마트시티 교통 부분에 대한 계획과 관련된 지침이나 가이드라인이라고 하는 부분들은 사실은 아직 존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우리가 스마트시티 사업을 하려고 하게 되면 스마트 도시법 내에 보게 되면 스마트 그 도시 계획을 세워야 됩니다. 근데 실질적으로 스마트 도시법 내에 실질적으로 각 부문별로 계획 수립 지침이 되는 그거를 들어가 보면 여전히 그 UCT에
그 계획을 준용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현재 그 UCT 계획을 따라서 진행하다 보니까 여러 가지 실질적으로 스마트 모빌리티와 관련된 그런 여러 가지 현황과 목표, 방향 설정이나 그런 부분들이 현재 법상으로 계획상으로 되어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그 문제점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는 부분이 시민들이 실질적으로 체감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미흡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서비스들 쭉 보면요. ITS 서비스를 그대로 답습하고 ITS 서비스를 UCT 서비스가 답습을 하고 지금 스마트시티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 많은 시범 사업들이나 그런 사업들을 보게 되면 그 UCT, ITS 했던 그런 서비스들과 거의 일목상통한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질적으로 탑다운도 좋지만 실제로 시민들이 체감하는, 시민들이 원하는 그 요구를 수준을 받아서 니즈를 받아서 바텀업으로 시민들이 원하는 그 서비스들을 사실은 도출해야 될 필요성이 있는데 그런 부분에 대한 한계들이 있고요. 그 다음에 뭐 다들 아시다시피 그 스마트 모빌리티를 구축하고 구현하고 운영하는 데 필요한 여러 가지 그런 법제도적인 부분들이 그런 지원들이 뭐 한계가 있는 부분들이 있고요. O2O도 그렇고요. 뭐 자율주행도 그렇고요. 뭐 최근에 뭐 전동 킥보드로 인한 여러 가지 그런 사고와 관련된 부분들도 있고요. 그래서 여러 가지 그런 법제도 지원적인 한계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그는 시간이 너무 많이 갔지만 이제 간략간략한 결과 중심으로 말씀을 드리면 저희 연구팀에서는 작년에 앞에서 말씀드린 그런 다양한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그런 한계점들을 극복할 수 있을지 새로운 방향을 제시할지 관련된 부분들을 연구를 했고요. 첫 번째 단계로 스마트 시티와 스마트 모빌리티의 개념을 정립하는 부분부터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개념들이 있는데 그 개념들을 전 세계에 있는 다양한 개념들을 저희가 모아서 빅데이터 분석 방법, 데이터 텍스트 마이닝 기법으로 그것들을 분석해서 가장 중요하게 쓰여지는 그런 의미들이나 그런 요소들이, 단어들이 뭐가 있는지를 분석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보면 이제 120여 개 이상의 정의가 있었는데요. 그래서 그것들을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총 그 스마트 시티를 규정하는 핵심 단어 그룹가 한 40개 정도가 도출이 됐고요. 그 다음에 그것들을 그룹핑을 저희가 해보니까 한 8개 분야로 여기서 나타났습니다. 예를 들면 뭐 첨단 ICT, 혁신 기술, 뭐 도시 기능을 향상, 친환경 개발, 뭐 사회 통합이나 포용적 성장, 도시경제 활성화 등등등과 관련된 큰 그룹으로 나와서 이런 그룹들을 이렇게 조합을 하면 적절하게 저희가 스마트 시티를 정의할 수 있는 그런 개념들을 제시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는 저희가 이런 개념으로 일단 개념을 정립을 했고요. 말씀을 드리지는 않았고요. 그 다음에 거기 따라서 스마트 모빌리티도 그러면 사실 스마트 시티의 하나의 중요한 서비스고 비전이나 목표나 결을 같이 간다라고 생각하게 되면 스마트 모빌리티 자체도 어떤 개념이나 그런 부분들이 정립이 돼야 되는데 그런 부분들을 저희가 쭉 찾아보니까 30여 개 이상의 그런 정의들이 있었고요. 그것들을 핵심 단어들을 선정해 볼 때는 한 40개 정도로 되었고 그것들을 그룹을 해보니까 5개 분야 정도로 그룹이 지어졌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통체계라고 하는 부분들이 있고 자동화, 전기화, 통합화, 공유화, 맞춤화 그리고 첨단 ICT 혁신기술 그 다음에 안전을 증진하고 환경적으로 지속 가능한 부분 그 다음에 사람들 연결 포용하고 서비스 교통 기반의 경제 개발 모델을 제시한다. 그런 큰 그룹이 있었고 이런 것들을 적절하게 저희가 조합을 했을 때 제가 그 마음에 드는 그런 정의는 뭐 누구나 다 내릴 수 있겠죠. 안전하고 지속 가능한 삶과 효율적인 이동을 지원하고 신성장 모빌리티 비즈니스 모델 창출과 같은 경제적인 지속 가능성을 가지는 새로운 패러다임의 교통체계라고 개념으로 사실은 뭐 제시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저희가 그럼 스마트 모빌리티의 서비스 수준을 한번 저희가 구분을 해보자. 자율주행 단계도 레벨 0부터 5개 단계로 저희가 레벨 5까지 그 정의를 해놓잖아요. 그래서 스마트 모빌리티도 실질적으로 이용 가능한 수단이나 정보 통합이나 신모빌리티 기술 도입이나 거기에 따라서 여러 가지 목표에 따라서 다른 레벨이 있을 수가 있을 것 같다라고 해서 저희가 연구진에서 6개 레벨로 나누었습니다. 그래서 인프라만 구축되어 있는 레벨 0부터 해서 개별된 정보들이 오르는 정보화 레벨 1, 부분 통합, 완전 통합 이렇게 저희가 정의를 내렸고요. 뭐 서울시처럼 잘 돼 있는 그런 도시들은 실질적으로 버스 지하철에 대한 정보가 통합되는 수준이기 때문에 레벨 2, 레벨 3 완전 통합, 그 마스와 통합 모빌리티 서비스를 가기 위한 레벨 2, 레벨 3 중간 단계 정도로 보여진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모빌리티 서비스 수준을 저희가 나름대로 그 표로 해서 구분을 한 안이고요.
그다음에 아까 말씀드린 실질적으로 그럼 교통체계 구축 전략과 관련된 부분들, 그러니까 말씀드린 것처럼 스마트 도시법에는 사업을 시행하기 전에 스마트 도시계획을 수립을 하게 되어 있는데 실질적으로는 기존에는 그런 것들이 지금 제정되어 있지 않고, 그러다 보니까 구체적으로 어떠한 지침을 가지고 매뉴얼을 가지고 스마트 모빌리티, 스마트 시티 교통 부분과 관련된 부분은 전략이나 실행 방안들이 사실 없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번 연구를 통해서 실질적으로 스마트 모빌리티의 그런 구축 전략을 수립하기 위해 현재 각 도시가 어느 정도의 스마트 모빌리티 교통 체계의 수준을 가지고 있는지 수준 진단하고 평가하는 부분을 먼저 수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그 기준으로 해서 나온 그 수준 기준으로 해서 목표를 어떻게 잡고 목표를 잡았을 때 어떠한 추진 계획을 가져가야 될지 추진 계획 설정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 추진 계획 기준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그 실행 방안을 5개 분야에 걸쳐서 실행 방안들을 어떻게 정립을 해야 될지 그런 방법론 부분들을 저희가 정립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그 현재 각 도시의 교통 체계를 평가하고 어느 정도 수준에 있는지, 그래서 각 도시가 사실은 국내적으로 모든 도시들이 스마트 시티, 스마트 모빌리티 하면 좋은 모든 서비스는 다 적용하려고 합니다. 여기서 좋다고 하는 거 다 적용하려고 하고요. 저기서 좋다고 하는 것들 새로운 서비스라고 그러면 다 적용하려고 하는데 실질적으로 중요한 거는 각 도시가 안고 있는 도시 문제들, 환경의 문제들, 그다음 시민들의 요구 사항들, 여러 다양한 그런 그 요건들을 저희가 잘 감안하고 거기에 맞는 최적화된 어떤 전략을 세워야 되는데 현재는 그렇게 하지 못한 상황에 있고요. 그래서 저희가 각 도시의 어떤 스마트 모빌리티 교통체계 수준을 진단할 수 있는 평가 분야와 지표와 기준, 방법들을 연구진에서 나름대로 제안을 하였습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5개 평가 분야, 서비스 분야, 수단 기반 인프라, 데이터 통합 연계 공유, 거버넌스 정책 제도와 관련된 부분들을 저희가 만들어 봤고요. 그에 대한 지표로 25개의 지표로 저희가 구성을 해 보았습니다. 그리고 각각 지표에 관련돼서 실질적으로 평가 기준이나 여러 가지 평가 방법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이제 점수들을 가중치에 따라서 배분하는, 그리고 이런 부분들은 이제 전문가나 어떤 그런 부분들을 통해서 일단 검증을 받은 부분들이 있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평가 기준, 평가 방법들을 개발하는 부분들이 첫 번째 단계였고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그 평가 방법이나 평가 기준들 기반으로 해서 각 도시들을 평가했을 때 나름대로 각 도시들이 획득하는 그 점수 기반으로 저희가 평가 스마트 모빌리티 교통체계 수준을 정의하는 그 레벨을 저희가 정의를 해봤습니다. 그래서 레벨 1부터 5까지 정의를 해봤고, 그래서 각 도시가 현재 우리는 스마트 모빌리티의 스마트 시티 교통에 어느 정도 수준에 와 있다. 그리고 그 기반으로 해서 실질적으로 그 도시가 목표라는 목표 수준을 정하고요. 그래서 어떤 스마트 거버넌스나 아니면 그 도시의 비전이나 목표 기반으로 해서 우리 도시가 목표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도시로 가기 위해서는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는 무엇을 도입을 하고 법 제도적인 부분은 어떤 부분들을 보충을 해야 되고 거버넌스는 어떻게 구축해야 되고 데이터 통합이나 수단이나 인프라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어떤 그런 부분과 관련된 추진 계획을 설정하는 부분들로, 그래서 구축은 이렇게 전략들은 부분들은 이렇게 제시를 저희가 보고서에서 이제 자세히 제시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어느 도시가 레벨 1인데 우리는 레벨 3로 가고 싶다. 그래서 레벨 3로 가기 위해서는 서비스 분야에 어떤 부분들이 부족하고 거버넌스나 법 제도나 그런 부분에 어떤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어느 정도 계획이 수립되어지면 그래서 그 계획들을 사실은 실행하기 위한 그런 실행 방안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실행 방안과 관련된 부분들이 다음 부분인데요. 간략하게 말씀을 드리면 첫 번째는 시민 참여형으로 체감형으로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 선정하는 그런 부분들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가장 중요한 거는 스마트 시티에서 가장 중요한 거는 시민들이고 출발점도 시민이고 과정과 모든 결론은 시민들이 어느 정도의 그런 체감하고 느낄 수 있는지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래서 그 시민들이 느끼는 그런 문제들, 그런 요구사항들이 뭔지를 파악하고 거기에 맞는 서비스들을 발굴하는 게 기존의 UCT와 ITS와는 완전히 차별되는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요. 그래서 다양한 방법론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뭐 찾아보거나 국내외로 봤을 때에 뭐 커뮤니티를 형성해서 뭐 국민이 참여하는 컨설팅 방법도 있을 수 있고요. 국민 참여하는 아이디어 공모전도 있을 수가 있고, 뭐 시민이 참여하는 다양한 그런 아이디어 그 시민 참여 프로그램, 그 다음에 리빙랩 테스팅하는 부분들 여러 부분들이 있는데 이런 부분들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필요한 서비스들을 도출을 해야 된다라고 봅니다. 현재 그 스마트시티 국가 시범도시 세종이나 부산이나 그런 부분들은
그 시민들의 어떤 그 욕구나 요구 사항들을 반영하기 위한 준비들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그것들을 실질적으로 적용할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 일단 수단이나 인프라, 그 다음에 운영 계획과 관련된 부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사실 스마트시티 구축은 기존과는 좀 다른 그런 교통체계나 서비스가 제공된다고 하게 되면 사실 도시 계획 단계부터 교통계획 단계부터 해당 도시의 그런 공간적인 부분, 공간계획까지도 같이 도입이 돼야 된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래서 도시를 형성하는 여러 가지 도로나 수단이나 인프라나 아니면 도시계획 차원에서 공간계획 차원에서 똑같이 어떤 그런 시민들의 삶을 위해서 시민들의 필요를 위해서 같이 계획이 돼야 되고 예를 들면 필요한 수단들이 들어와야 되면 그 수단들에 대한 도입 방안들 그다음에 교통시설이나 공간계획이 새롭게 요구가 되게 된다면 그걸 어떤 식으로 계획을 해야 될지 예전에는 도시계획 따로 교통 따로 했지만 이제는 스마트시티로 넘어오게 되면서는 도시계획과 교통이 같이 어울려서 같이 편리하게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현재 그 실증 사업으로 국가 시범도시 세종과 같은 경우에는 뭐 계속적으로 지금 진행을 하고 있지만 실질적으로 시민들이 어떤 서비스를 원하고 그 서비스를 하기 위한 공간 계획은 어떻게 하고 도로망 계획은 어떻게 하고 도시 계획은 토지 이용을 어떻게 할지와 관련된 부분들이 동시에 같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간적인 그런 또 많이 요구가 되고 있고 뭐 여러 가지 좀 그 진도가 뭐 느려진 부분들이 있지만 그런 부분들은 필수적으로 저희가 필요한 부분에 생각이 들고 있고요. 세 번째는 그 각 데이터들 예를 들면 모빌리티에서 각 수단대에서 올라오는 그런 모든 데이터들에 대해서 통합하고 연계하고 공유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됩니다. 기존의 UCT나 ITS는 각 수단별로 독립적인 어떤 폐쇄적인 어떤 그런 데이터들을 수집하고 그 통합했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는 스마트 모빌리티, 스마트 시티 시대로 가게 되면서 그런 데이터들을 통합하고 연계하고 공유할 수 있는 어떤 그런 방향으로 돼야 되고 거기에 대한 여러 가지 표준 체계나 여러 가지 뭐 데이터 허브 개방형으로 간다는 거나 여러 가지 그런 부분들에 대한 고려가 필수적으로 돼야 되는 부분들이고요. 그럼 이런 부분들은 지금 현재 국가 전략 프로젝트 R&D를 하고 있는 부분들, 그 다음에 이제 국가 시범 도시에서 이러한 개념으로 통합하는 개념, 통합 플랫폼 개념으로 허브 개념으로 지금 계획을 지금 세우고 있습니다. 네 번째 스마트 거버넌스 구성과 운영 계획입니다. 사실은 이 부분이 어떻게 보면 시스템이나 기술 부분도 중요하지만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스마트시티,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를 구현하고 운영하기 위해서는 기획 단계부터 운영 단계 구축하고 사실은 그 모니터링하는 모든 단계에 실질적으로 시민부터 해서 서비스 공급자, 수혜자 간의 여러 가지 거버넌스가 형성이 돼야 되고요. 그래서 정부와 기업과 시민, 뭐 지역 주민들을 포함하는 어떤 그런 포괄적인 그런 거버넌스 체계가 구축이 돼야 되고 그래서 계속적으로 어떤 그런 거버넌스 협의를 통해서 그 스마트시티, 스마트 모빌리티 서비스를 고도화해 가는 그 과정이 계속 살아서 움직여가는 그런 과정이 필요하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사실은 법제도 규제 부분인데 이 부분은 너무나 많이 얘기가 되고 잘 아시지만 실질적으로 스마트시티에 여러 그런 서비스를 하기 위해서는 법제도적이가 시기적절하게 그 다음에 그 순간에 맞게 타이밍에 맞춰서 사실은 그 지원이 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한계들이 많이 있고요. 그래서 이걸 위한 조금 더 뭐 정부 차원에서 지자체나 아니면 여러 기관들이 그런 협조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현재 세종이나 부산이나 여러 실증 도시에서도 규제 샌드박스 등 다양한 그런 법 제도 규제와 관련된 부분들을 어떻게 개선하고 그다음에 어떻게 적용할지와 관련된 부분들이 연구가 계속해서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 정책 부분 제가 너무 짧은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실질적으로 다양한 사업들, 다양한 계획들이 있지만 기존의 ITS와 기존에 했던 서비스에서 크게 벗어나지 못한 그런 한계들이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각 도시별로 상이한 조건의 최적인 스마트 시티, 스마트 모빌리티 계획들을 수립할 수 있는 그런 여건이 되어 있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본 연구를 통해서 나름대로 어떤 그런 전략과 실행 방안들을 제시를 했고요. 그다음에 이것들이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지금 하고 있는 국가 시범도시나 국가 전략 프로젝트나 어떤 다양한 사업들에 지금 적용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들고 조만간 월드뱅크와 함께 협력 과제로 해서 개도국에 적용 가능한 한국형에서 나온 결과들을 가지고 가이드라인을 개발하는 것들을 공동으로 지금 진행을 할 계획에 있고요. 마지막으로 정책 제안은 실질적으로 옳은 방향이나 실행 방안을 넘어서 이제는 조금 가이드라인 지침 형태의 어떤 그런 부분들이 개발이 돼야 될 것 같고요. 실질적으로 어떤 그런 여러 가지 법, 제도, 규제, 지원 체계, 그 다음에 뭐 스마트 모빌리티 관련된 여러 가지 요소 기술 개발이나 어떤 신산업 지원 체계, 그 다음에 어떤 그런 행정 거버넌스나 데이터 거버넌스나 그런 부분들에 대한
어떤 그런 어떤 컨트롤 타워 역할을 하고 그것들을 주도해 갈 수 있는 어떤 그런 체계가 있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상으로 발표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긴 연구 내용을 짧게 요약해서 말씀해 주시느라 고생하신 김태현 팀장님께 감사의 말씀 드립니다. 이어서